안녕하세요, 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약 한 달 전 마지막으로 영상을 남기고 잠시 유튜브를 떠났었죠. 주식과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한 게 있었어요. 이 영상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가능하다, 현 정부가 북한과 대화 의지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영상을 보고 올게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과거의 정치인들과는 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좀 실용적인 부분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선제 타격이니 뭐니 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전혀 없을 것 같아 보여도 또 의외의 행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코로나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4차 접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 내성이 생기고 그 다음 다시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시기까지가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미국의 코로나가 급격하게 번졌던 시기가 2022년 1월에서 2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1, 2월 달에서 6개월이 지난 8월 달쯤에 재유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 물가와 원자재 값이 안정을 찾게 되거든요. 경기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린 게 6월 27일 이후로 바이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을 모은 바이오 ETF 주식이 대략 한 20% 올랐다가 지금 내려가 있고, 개별 기업으로 보면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들이 주가가 6월 27일 13,000원대에서 25,000원, 22,000원까지 찍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코로나 관련주들이 더 오를까 내릴까에 대해선 일반 시민들이 코로나를 예정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정부도 그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주식은 모릅니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할 여지가 있다, 이런 식의 뉴스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뉴스죠. 윤 대통령 대북 담대한 계획 촘촘히 준비하라, 통일부 업무 보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이 담대한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개념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현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좀 뜬금없이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진보 정당도 아니고 보수 정당에서 갑자기 북한과 대화를 나서겠다? 요즘 시국에? 더군다나 선거 기간 때도 그렇고 취임 이후에도 북한과 온건한 관계보다는 긴장감을 조성한 현 정부인데, 북한과의 대화는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정부예요. 기존의 관례를 깬 어떠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 실용주의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가 처한 위기와도 관련이 깊어요. 다름 아닌 이 낮은 지지율 상황인데요. 이 현재 정부의 국정 수행 능력 평가를 보면 취임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부정 수치는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모습에 대해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다룰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현재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역시 작년 고점 3,316포인트를 이후로 계속 폭락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제가 일전 영상에서 이 2,600포인트를 깨고 내려왔을 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대만이 처한 전쟁 위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우리나라 주식과 이 북한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북한과 서로 총구를 겨누고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외국 달러 자본이 계속 이탈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주식 특성상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고, 이 곳간에서 민신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몇백만인데 본인들 계좌에 주식이 뚝뚝 떨어지고 가치 평가액이 낮아지면은 현 정치권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를 현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검토 발언이 나오고 있고, 증시 안정 펀드도 비슷한 시기 때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점이 우리나라 주식의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정부에서 개입을 한다고 하면 보통 그때가 주가가 저점인 경우가 많았어요. 거기에 더하여 외국인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북 정책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지난 몇 년간 소외되었던 대북주가 빛을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과거처럼 대북 관련주들이 심한 경우에는 10배씩 올랐었는데 그렇게 폭등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과거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전 정부 시절, 이때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주식시장의 대북주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통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거 진짜 이러다가 일내는 거 아니야? 일나는 거 아니야?
일산, 파주, 저기 경기도 북부 쪽에 땅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개발 이익 몇백조 이런 식의 뉴스도 간간히 나오면서 진짜 통일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고, 지금 현 정부 상황에서는 뭔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국제적인 정세 역시 그때보다 더 악화가 된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굉장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이 주식은 언제나 늘 세력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세력이 장기간 매집을 하다가 특정 시점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은 펌핑을 하고 주가를 올린 다음에 누군가 물량을 받아주길 기다리고 빠지는 거죠. 보통 이 시기 때 뉴스가 나오고요. 근데 세력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 주식이 몇 배씩 튀어 올랐을 때 개미 투자자들이 이 뉴스를 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야 물량을 넘기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과거 2018년 대북주들은 이 뉴스가 굉장히 그럴싸했기 때문에 10배씩 튀길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그만큼의 지원을 하겠다. 근데 그게 쉽게 될까? 그리고 또 현재 대북주들은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한번 해먹고 나온 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또 주식은 몰라요. 주식은 언제나 늘 모르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많이 틀리죠. 그래서 단기 테마로 접근하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뭐 과거에 대북주들의 영광을 누렸던 주식들, 이걸 지금 사라는 건 아니에요. 과거의 대북주들 대장들을 살펴보면 2020년 3월달 코로나로 인해서 뭐 세계가 멸망할 것 같은 그렇게 폭락을 했을 때 그 주가보다 지금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비슷한 구간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주식이 얼만큼 오를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들어가기에 진입 시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오른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제 영상을 보고 주식을 살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제가 이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그냥 용돈벌이 식으로 들어갔다가 전저점을 깬다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물을 타고 거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손절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4개월 전에 올렸던 이 우크라이나 영상에서 유럽 국가의 수출 이력이 있는 방산업체를 주목해야 된다. 앞으로 유럽과 러시아 간의 냉전이 계속 격화될 거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것들은 좀 장기간 투자로만 해요. 현대로템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제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뉴스 기사로만 올렸었는데, 근데 또 어떻게 이게 알고리즘이 현대로템을 검색하신 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변국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주변국들의 방산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의 국가, 예를 들어 폴란드 같은 나라에 방산 수출을 했던 국내 기업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4개월 전 현대로템을 소개했을 때 주가 구간이 이 구간이었고,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구간보다 더 떨어졌을 때 물을 탈 수가 있어요. 본인이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버텨볼 만한데, 이 대북 관련주들은 그냥 뉴스 한번 터지고 어느 정도 한번 슈팅 나왔다가 다음에 더 오를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주가들이 반응을 하고 올라가는 건데,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단기 테마로 그냥 용돈 수준으로 접근하는 그 정도 부분에서 저라면 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투자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제 컨텐츠를 투자 아이디어의 시작점으로 투자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투자 공부를 하는 게 재밌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제가 수집한 내용들을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주식 영상을 올리는 거고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투자 아이디어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 언제나 환영이고요. 이상으로 감성동네 복덕방 락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